깊은 밤 중령 고개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헐떡이는 숨소리가 들렸다. 보찜을 어깨에 맨 선비 윤사겸은 비틀거리며 산길을 달렸다. 뒤에서는 붉은 눈을 가진 늑대떼가 침을 질질 흘리며 그를 쫓아왔다. 아니, 이럴 수가. 사겸의 발이 공중으로 떠올랐다. 벼랑 끝이었다. 아래는 까마득한 절벽. 그는 비명을 삼키며 눈을 질끈 감았다. 바로 그때였다. 비켜라, 산토끼 새끼야. 천둥 같은 여자 목소리와 함께 거대한 도끼가 회전하며 날아왔다. 도끼는 정확히 선두 늑대의 머리를 갈랐고 나머지 늑대들은 비명을 지르며 흩어졌다. 사겸은 그대로 뒤로 넘어갔다. 그리고 떨어지는 그의 몸을 낚아챈 것은 엄청난 괴력의 팔뚝이었다. 즉, 이 밤중에 산에 들어온 놈이 미쳤나? 사겸은 희미한 의식 속에서 자신을 내려다보는 얼굴을 보았다. 달빛 아래 거친 가죽옷을 입은 젊은 처녀. 그녀의 눈동자는 짐승처럼 날카로웠고 어깨 너머로는 방금 전 늑대를 쓰러뜨린 도끼가 걸려 있었다. 누구? 설하다. 이 산의 주인. 그녀는 그를 공주님처럼 안아 올리고는 거대한 발걸음으로 산속으로 사라졌다. 사겸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올라갔다. 그리고 그는 완벽하게 기절한 척했다. 드디어 찾았구나. 사겸이 눈을 떴을 때 코끝을 스치는 것은 짐승 가죽 냄새와 타는 장작 향이었다. 깼냐? 퉁명스러운 목소리. 사겸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작은 오두막 안 모닥불 앞에 설아가 앉아 칼날을 갈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불빛에 반쯤 가려져 있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또렷했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내 집. 내가 늑대밥이 될 뻔해서 데려왔다. 사겸은 몸을 일으키려다 신음을 흘렸다. 온몸이 쑤셨다. 설아가 그를 힐끗 보더니 코웃음을 쳤다. 겁도 없이 밤에 산을 넘다니. 한양놈들은 다 저 모양이냐? 죄송합니다. 급한 일이 있어서. 급한 일? 설아가 칼날을 세우며 물었다. 뭔데? 사겸은 잠시 망설이는 척하다가 대답했다. 과거를 보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늦으면 응시를 못해서. 과거? 설아가 비웃었다. 글이나 쓰는 놈이 이 험한 산길을 밤에 넘으려 했다고? 바보 아니냐? 그게 됐다. 어차피 내일 아침까지는 못 간다. 여기서 자고 가라. 설아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구석에 쌓인 짐승 가죽을 하나 집어 사겸에게 던졌다. 덮고 자. 밤에 산짐승 소리 들린다고 비명 지르지 마라. 귀찮으니까. 알겠습니다. 설아는 그대로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사겸은 그녀의 뒷모습을 지켜보다가 혼자 남겨지자 표정을 싹 바꿨다. 그는 재빠르게 보찜을 풀었다. 안에는 붓과 종이뿐 아니라 작은 비단 주머니가 하나 숨겨져 있었다. 그는 주머니를 열어
안을 확인했다. 왕실의 옥새가 찍힌 밀서, 그리고 한 장의 초상화. 초상화 속 인물은 바로 설아의 아버지, 전직 포도대장 장익현이었다. 3년 전 영모 누명을 쓰고 죽은 장익현. 그가 남긴 비밀 장부가 바로 이 산속 어딘가에 숨겨져 있다. 그리고 그의 딸이 바로 저 처녀. 사겸은 차가운 눈빛으로 문 밖을 바라봤다. 밖에서는 설아가 도끼를 휘두르며 장작을 패고 있었다. 그녀의 힘은 상상을 초월했다. 한 번 내리칠 때마다 통나무가 두 동강이 났다. 저 괴력? 소문이 사실이었군. 장익현의 딸은 맨손으로 호랑이를 때려잡는다는. 사겸은 다시 약한 선비의 표정을 지으며 가죽을 뒤집어 썼다. 그리고 작게 중얼거렸다. 미안하오, 처녀. 하지만 이건 나라를 위한 일이니. 다음 날 아침, 사겸이 눈을 떴을 때 오두막 안에는 구운 고기 냄새가 가득했다. 설아가 모닥불 위에 멧돼지 다리를 굽고 있었다. 일어났으면 먹어라. 그리고 꺼져. 아, 감사합니다. 사겸은 조심스럽게 다가가 고기 한 점을 받아들었다. 그런데 그때 오두막 문이 벌컥 열렸다. 설아야, 설아 있냐? 마을 청년 둘이 헐레벌떡 뛰어들어왔다. 그들은 사겸을 보자 잠시 멈칫했지만 곧 설아에게 달려들었다. 큰일 났다, 설아야. 왜 난리야? 사또가 내 집을 찾고 있어. 설아의 얼굴이 굳었다. 사겸은 조용히 그들의 대화를 들었다. 무슨 일인데? 아버지 일 때문이래. 내 아버지가 남긴 물건이 있다는데. 그걸 내놓으라고. 그딴 게 어딨어. 아버지는 아무것도 안 남기고 가셨어. 우리도 그렇게 말했는데. 사또가 안 믿어. 오늘 안으로 내가 관하러 오지 않으면 마을 사람들을 다 역적으로 몰겠대. 설아의 주먹에 힘이 들어갔다. 사겸은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생각했다. 시작됐군. 알았어. 내가 갈게. 설아야, 혼자 가면 위험해. 괜찮아. 나 하나 때문에 마을 사람들이 고생할 순 없잖아. 청년들이 나간 뒤 설아는 도끼를 집어들었다. 사겸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저기, 혹시 제가 도와드릴 일이? 너? 설아가 비웃었다. 글이나 쓰는 놈이 뭘 도와? 그냥 내 갈 길이나 가. 하지만, 됐어. 설아는 그대로 문을 박차고 나갔다. 사겸은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천천히 일어섰다. 그리고 그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조창익, 내 놈이 드디어 움직였구나. 좋아. 이제부터 재미있어지겠어. 그는 보찜을 챙겨 설아를 뒤따라갔다. 멀리서 조심스럽게. 관아. 사또 조창익은 뚱뚱한 몸을 의자에 기댄 채 희죽거리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30명이 넘는 마을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있었다. 노인, 여자, 아이 할 것 없이 모두 겁에 질려 있었다. 크크크. 장익현의 딸년이 온다고? 예, 사또. 좋아. 드디어
그년도 무릎을 꿇겠군. 3년이야. 3년을 기다렸어. 조창익의 눈에 탐욕이 번쩍였다. 그는 책상 위에 낡은 지도를 쓰다듬었다. 장익현 그 계자식이 죽기 전에 숨긴 장부. 그 안에는 조정 대신들의 비리가 다 담겨 있지. 그걸 손에 넣으면 나는 이 조선 최고의 권력자가 될 수 있어. 바로 그때 문이 열렸다. 설아가 걸어 들어왔다. 그녀의 손에는 도끼 대신 빈 주먹만 있었다. 조창익이 비웃었다. 오냐, 장익현의 딸. 내년이 스스로 걸어 들어올 줄이야. 사람들을 놓아줘. 뭐? 조창익이 배를 움켜쥐고 웃었다. 내가 명령을 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너는 역적의 딸이야. 역적의. 우리 아버지는 역적이 아니야. 닥쳐. 조창익이 책상을 내리쳤다. 증거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내 아비는 역모를 꾸미다 죽었어. 그리고 넌 그 대가를 치러야 해. 무슨 대가? 간단해. 내 아비가 숨긴 장부를 내놔. 그럼 이 사람들을 살려주지. 설아의 눈빛이 흔들렸다. 조창익은 그 모습을 보며 승리감에 젖었다. 모르겠다고? 그래. 그럼 이 사람들이 대신 죽는 거야. 하나씩 천천히. 그는 손가락을 튕겼다. 포졸들이 한 노인의 목에 칼을 들이댔다. 안 돼. 그런 말해. 어디 있어? 정말, 정말 몰라. 아버지가 아무 말도 안 하고 가셨어. 거짓말. 조창익이 벌떡 일어났다. 내년이 모를 리 없어. 장익현은 죽기 전에 분명 딸한테 뭔가 남겼을 거야. 바로 그때였다. 사또님. 한 포졸이 헐레벌떡 뛰어들어왔다. 밖에 선비 하나가 설아를 따라왔다고 합니다. 선비. 조창익의 눈이 가늘어졌다. 설아도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다. 문 밖에서 윤사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기,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사겸은 비틀거리며 관아 안으로 들어왔다. 조창익이 그를 위아래로 훑어봤다. 넌 누구냐? 소인은 과거를 보러 가던 선비입니다. 길을 잃었다가 저 처녀분께 도움을 받았습니다. 흥? 그래서? 그런데 저 처녀분이 여기 오신다기에 혹시 제가 도움이 될까 해서. 도움? 조창익이 코웃음을 쳤다. 글이나 쓰는 놈이 무슨 도움을 주겠다고? 사겸은 머뭇거리다가 품에서 뭔가를 꺼냈다. 낡은 종이 한 장이었다. 사실 어젯밤 설아 처녀의 집에서 우연히 이런 걸 봤습니다. 조창익의 눈이 번쩍 빛났다. 그는 종이를 낚아챘다. 그것은 지도였다. 하지만 글자가 너무 복잡해서 알아보기 힘들었다. 이게 뭐냐? 소인이 보기엔 보물지도 같습니다. 하지만 글자가 너무 어려워서 조창익이 설아를 노려봤다. 이게 내 아비가 남긴 거냐? 설아는 당황했다. 그녀는 그런 지도를 본 적이 없었다. 나도 몰라. 거짓말 마. 조창익이 소리쳤다.
당장 이 지도를 해독해. 안 그러면 이 사람들 다 죽는다. 하지만 난 글을 몰라. 뭐? 난 글을 읽을 줄 몰라. 순간 관아 안이 조용해졌다. 조창익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이 계집이 지금 나를 놀리나? 그가 손을 들어 올렸다. 포졸들이 일제히 칼을 뽑았다. 설아는 주먹을 쥐었지만 인질들 때문에 함부로 움직일 수 없었다. 바로 그때 사겸이 다시 입을 열었다. 소인이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다. 사겸은 떨리는 손으로 지도를 가리켰다. 이 지도는 산속 어딘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위치를 알려면 더 많은 단서가 필요합니다. 단서? 예. 아마도 설아 처녀의 집 어딘가에 더 있을 겁니다. 조창익이 희죽거렸다. 좋아. 그럼 이렇게 하자. 그가 설아를 가리켰다. 너는 이 선비를 데리고 집으로 가서 나머지 단서를 찾아와. 그리고 이 지도가 가리키는 곳으로 가서 보물을 가져와. 3일 안에 만약 못 가져오면 이 사람들이 다 죽지. 조창익이 웃었다. 간단하지? 설아는 이를 악물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알았어. 크크크, 착하군. 아참, 그리고 조창익이 사겸을 가리켰다. 이 선비도 데려가라. 혹시 모르니까. 감시자 겸 통역자로. 뭐? 싫으면 이 사람들이 대신 죽어. 설아는 사겸을 노려봤다. 사겸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떨고 있었다. 이 겁쟁이 놈. 왜 하필 나를. 하지만 지금은 따질 때가 아니었다. 설아는 이를 악물고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데려갈게. 현명한 선택이야. 자, 가라. 그리고 3일 안에 돌아오지 않으면. 조창익이 손가락으로 목을 그었다. 알지? 설아와 사겸은 관아를 나섰다. 문 밖에서 설아가 사겸의 멱살을 잡았다.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왜 쓸데없이 끼어들어? 죄송합니다. 하지만 제가 안 그랬으면 사또가 당장 사람들을 죽였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쩌라고. 나는 그딴 지도 처음 봐. 보물이 어딨는지도 몰라. 하지만. 닥쳐. 설아가 그를 밀쳤다. 됐어. 어차피 내일이야. 너는 그냥 따라나만 와. 알았어? 예. 설아는 씩씩거리며 앞장서 걸었다. 사겸은 그녀의 뒤를 따르며 입꼬리를 살짝 올렸다. 완벽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군. 지도는 사겸이 조작한 것. 진짜 단서를 찾기 위한 미끼였다. 설아의 오두막으로 돌아온 두 사람. 설아는 집안을 뒤지기 시작했다. 사겸은 구석에 앉아 그녀를 지켜봤다. 도대체 아버지가 뭘 숨긴 거야? 설아는 벽을 두드리고 바닥을 긁고 심지어 지붕까지 올라가 봤다. 하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젠장. 그녀는 지쳐서 바닥에 주저앉았다. 사겸이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혹시 아버님께서 남기신 물건 중에
특별한 게 있습니까? 특별한 거 없어. 다 불타버렸어.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전부 다요? 아니, 하나 있긴 해. 설아는 벽에 걸린 낡은 나무 상자를 내렸다. 그 안에는 붓 한 자루와 낡은 책 한 권이 있었다. 이게 다야. 아버지가 항상 아끼시던 거. 사겸은 책을 받아들었다. 겉표지에는 천자문이라고 쓰여 있었다. 그는 책장을 넘겼다. 그리고 그의 눈빛이 반짝였다. 책 안쪽에 작은 글씨로 뭔가가 적혀 있었다. 북쪽산 세 번째 폭포, 범의 머리 바위 아래. 사겸은 재빨리 책을 덮었다. 이 책, 아버님께서 처녀에게 글을 가르치려고 하셨나 봅니다. 그랬어. 근데 난 배우기 싫어서 안 했어. 그럼 사겸이 웃었다. 제가 가르쳐 드릴까요? 뭐? 글 말입니다. 제가 가르쳐 드리면 혹시 이 책 어딘가에 단서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설아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그를 봤다. 너, 날 돕겠다고? 저도 이제 엮인 몸 아닙니까? 사또가 저를 감시자로 보냈으니 어차피 함께 가야 하고요. 설아는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근데 나 머리 나쁘니까 기대 마. 괜찮습니다. 그렇게 기묘한 동거가 시작됐다. 다음 날부터 사겸은 설아에게 글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오두막 안 나무 탁자 앞에 마주 앉은 두 사람. 이게 하늘 천자입니다. 어렵네.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자, 따라 써보세요. 설아는 서툰 손놀림으로 붓을 잡았다. 하지만 힘 조절이 안 돼서 종이가 찢어졌다. 아, 괜찮습니다. 다시 해봐요. 이거 진짜 어렵다. 사겸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설아가 깜짝 놀라 그를 쳐다봤다. 이렇게 부드럽게 잡으세요. 응. 그의 손이 그녀의 손을 감싸고 함께 붓을 움직였다. 부드럽게 천천히. 하늘 천자가 종이 위에 그려졌다. 설아의 얼굴이 약간 붉어졌다. 사겸은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씁쓸하게 웃었다. 미안하오, 설아. 하지만 이것도 다 임무의 일부요. 하지만 이상했다. 그의 가슴 한쪽이 묘하게 따뜻해지는 것 같았다. 며칠이 지났다. 설아는 조금씩 글을 읽기 시작했다. 비록 더디지만 그녀는 놀라울 정도로 집중력이 있었다. 이게 산산자? 맞습니다. 정말 잘하시네요. 헤헤. 그치? 설아가 환하게 웃었다. 사겸은 그 모습을 보며 잠시 멍했다. 순수한 웃음이었다. 짐승 같은 거친 외모와는 달리 그녀의 웃음은 맑았다. 그럼 이제 이 책을 읽어볼까요? 사겸이 천자문을 펼쳤다. 설아는 한 글자 한 글자 더듬거리며 읽었다. 하늘천, 땅지, 뭐야 이거? 그녀가 책 안쪽에 숨겨진 글자를 발견했다. 여기 뭔가 더 쓰여 있어.
어디요? 여기, 북쪽, 산, 세 번째. 뭐라고? 사겸이 다가와 글을 읽었다. 북쪽산 세 번째 폭포, 범의 머리 바위 아래. 이게 진짜 단서군요. 설아의 눈이 커졌다. 그럼 아버지가 숨긴 게 진짜 여기 있다는 거야? 그런 것 같습니다. 좋아. 당장 가자. 설아가 벌떡 일어났다. 하지만 사겸이 그녀를 말렸다. 잠깐만요. 지금 가면 위험합니다. 왜? 사또가 분명 우리를 감시하고 있을 겁니다. 몰래 미행자를 보냈을 수도 있고요. 설아는 창밖을 봤다. 사겸의 말이 맞았다. 멀리 숲 사이로 수상한 그림자가 움직이고 있었다. 젠장, 오늘 밤에 가요. 어둠을 이용해서 밤에 산길이 험한데 괜찮습니다. 제가 처녀를 지켜드리겠습니다. 설아는 그를 의심스럽게 봤다. 너 겁쟁이 주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설아는 피식 웃었다. 뭐 일단 믿어볼게.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두막을 빠져나갔다. 북쪽 산은 험했다. 가파른 절벽과 짙은 안개, 그리고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짐승들. 설아는 앞장서서 길을 뚫었다. 그녀의 괴력은 정말 대단했다. 바위를 밀어내고 나무를 부러뜨리고 심지어 작은 곰을 맨손으로 내쫓기까지 했다. 사겸은 그 뒤를 따르며 조용히 주변을 경계했다. 미행자가 3명, 아니 4명이군. 그는 어둠 속에서 움직이는 그림자들을 정확히 포착했다. 조창익이 보낸 자객들이었다. 아직은 때가 아니야. 사겸은 계속해서 겁쟁이 연기를 했다. 처녀님, 너무 빠릅니다. 빨리 안 오면 버리고 간다? 죄송합니다. 그들은 마침내 3번째 폭포에 도착했다. 폭포 아래 범의 머리처럼 생긴 바위가 있었다. 저기다. 설아가 바위로 달려갔다. 그리고 바위 밑을 파기 시작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의 손에 뭔가 걸렸다. 있어. 여기 뭔가 있어. 설아가 꺼낸 것은 작은 쇠상자였다. 자물쇠로 잠겨 있었다. 이게 뭐야? 열어봐야 알 수 있겠죠. 설아는 자물쇠를 맨손으로 부숴버렸다. 상자 안에는 낡은 장부 한 권과 편지 한 통이 있었다. 이게 아버지가 숨긴 거. 설아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다. 사겸이 대신 읽어줬다. 사랑하는 내 딸 설아에게. 만약 내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것이다. 미안하구나. 아비가 너를 지키지 못했다. 하지만 이 장부만큼은 꼭 지켜다오. 이 안에는 조정 대신들의 비리와 사또 조창익의 악행이 모두 담겨 있다. 이것을 암행어사에게 전해다오. 그래야만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의 원한이 풀릴 것이다. 항상 사랑한다, 내 딸. 설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아버지. 사겸은 조용히 장부를 받아들었다.
그리고 그 안을 확인했다. 이거야. 이게 바로 내가 찾던 증거. 하지만 그때였다. 크크크. 수고했다. 이년아. 어둠 속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설아와 사겸은 동시에 고개를 돌렸다. 조창익의 부하들이 사방에서 나타났다. 그들의 손에는 칼과 창이 들려 있었다. 드디어 찾았군. 장익현의 장부를. 그중 우두머리가 웃으며 다가왔다. 설아가 도끼를 들어 올렸다. 비켜. 안 그러면 다 죽여. 죽여? 크크크. 내가? 우리가 몇 명인지 보이냐? 15명. 모두 무술 고수들이었다. 반전 이 조창익은 처음부터 설아를 미끼로 쓸 생각이었다. 장부를 찾게 한 뒤 죽여버릴 계획. 사또님께서 명령하셨다. 장부를 가져오고 증거를 없애라고. 너희 둘 다 여기서 죽는 거야. 설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사겸은 그녀 뒤로 숨으며 떨었다. 제발 살려주세요. 닥쳐, 겁쟁이 새끼야. 적들이 일제히 달려들었다. 설아는 도끼를 휘둘렀다. 강력한 일격이 첫 번째 적의 칼을 부러뜨렸다. 하지만 적은 많았다. 처녀님, 조심하세요. 사겸이 비명을 질렀다. 설아는 그를 보호하며 싸웠다. 하지만 점점 밀리기 시작했다. 설아의 팔에 칼이 스쳤다. 피가 흘렀다. 설아. 사겸이 그녀를 부르며 달려왔다. 하지만 그때 한적이 창을 던졌다. 창은 정확히 사겸을 향해 날아갔다. 안 돼. 설아가 몸을 날려 그를 감쌌다. 창은 그녀의 등에 박혔다. 컥. 설아. 사겸이 그녀를 부축했다. 설아는 피를 흘리며 웃었다. 괜찮아. 이 정도는. 이 미친. 왜 날 막은 거요? 너. 죽으면. 누가 글 읽어줘. 설아의 몸이 축 늘어졌다. 사겸은 그녀를 꼭 안았다. 적들이 다가왔다. 둘 다 끝장내자. 우두머리가 칼을 들어 올렸다. 사겸은 설아를 안은 채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그의 눈빛이 바뀌었다. 반전 삼륜사겸의 정체 드러남. 그는 왕이 보낸 암행어사이자 조선 최고의 검객. 미안하오. 사겸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다. 우두머리가 칼을 내리치려는 순간 사겸의 손이 번쩍였다. 손가락 사이에서 작은 은침이 튀어나왔다. 은침은 정확히 우두머리의 목을 관통했다. 우두머리가 쓰러졌다. 나머지 적들이 경악했다. 뭐야? 사겸은 설아를 조심스럽게 눕히고 천천히 일어났다. 그의 옷자락이 바람에 펄럭였다. 처음부터 말했어야 했는데. 그가 품에서 뭔가를 꺼냈다. 긴 검이었다. 아니, 검이라기보다는 가느다란 철사에 가까웠다. 내 붓보다는 검이 조금 더 빨라서 말이요. 쉿. 검이 허공을 갈랐다. 적들의 칼이 일제히 부러졌다. 이런. 미안하지만 여기서 끝이요.
사겸의 몸이 움직였다. 그는 더 이상 비틀거리지 않았다. 완벽한 무술 실력으로 그는 적들을 하나씩 제압했다. 빠르고 정확하고 무자비했다. 5분도 안 돼서 모든 적이 쓰러졌다. 사겸은 검을 거두고 다시 설아에게 돌아왔다. 그는 그녀의 상처를 확인했다. 다행이야. 급소는 피했어. 그는 품에서 약을 꺼내 그녀의 상처에 발랐다. 그리고 천으로 단단히 감았다. 설아가 희미하게 눈을 떴다. 너, 누구야? 윤사겸. 암행어사요. 암행. 어사? 그래요. 왕명을 받고 조창익의 비리를 조사하러 왔소. 설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럼 처음부터 날 이용한 거야? 사겸은 대답하지 않았다. 설아는 씁쓸하게 웃었다. 역시 믿은 내가 바보였어. 설아, 됐어. 이제 장부도 찾았으니 넌 할 일 다 한 거잖아. 설아가 눈을 감았다. 사겸은 그녀를 바라보며 주먹을 꽉 쥐었다. 왜 가슴이 이렇게 아픈 거지? 그는 설아를 조심스럽게 안아 올렸다. 그리고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설아가 눈을 떴을 때 그녀는 낯선 곳에 있었다. 작은 한옥, 깨끗한 이불과 따뜻한 아궁이. 깨셨습니까? 문이 열리고 사겸이 들어왔다. 그는 깨끗한 관복을 입고 있었다. 더 이상 겁쟁이 선비가 아니었다. 여긴 어디야? 안전한 곳이요. 왕실 소유의 별장이지. 설아는 몸을 일으키려다 신음을 흘렸다. 사겸이 재빨리 그녀를 부축했다. 아직 무리하지 마시오. 손 치워. 미안하오. 사겸이 손을 뗐다. 설아는 그를 노려봤다. 넌 처음부터 날 이용할 생각이었지? 그랬소. 왜? 장익현 어른의 장부를 찾기 위해서였소. 그 장부가 없으면 조창익을 처벌할 수 없었어. 그래서 날 속인 거야? 글도 가르쳐주고 친절하게 굴고. 맞소. 설아가 웃었다. 차갑게. 역시 한양놈들은 다 똑같아. 겉으론 친절한 척하면서 속으론 다 계산하고 있지. 설아, 됐어. 이제 넌 할 일 다 했으니까 나 좀 내버려둬. 상처 나으면 알아서 갈 테니까. 사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설아는 그에게 등을 돌렸다. 방 안이 조용해졌다. 반전 사조창익의 진짜 정체. 그는 단순한 탐관오리가 아니라 역모를 꾸미는 반역자였다. 그날 저녁, 사겸은 왕궁으로 보고를 올리기 위해 준비를 했다. 그런데 그때 급보가 날아왔다. 어사나리, 큰일입니다. 무슨 일이요? 조창익이 군사를 일으켰습니다. 뭐라고? 사겸이 급보를 펼쳤다. 거기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다. 조창익이 사병 3천을 모아 반란을 일으킴. 목표는 왕궁. 현재 북쪽에서 남하 중. 이런
사겸의 얼굴이 굳었다. 조창익은 단순한 탐관오리가 아니었다. 그는 왕위를 노리는 역적이었던 것이다. 장부를 빼앗기면 끝장이라고 생각했구나. 그래서 아예 반란을 일으킨 거야. 사겸은 급히 설아가 있는 방으로 달려갔다. 설아. 뭐야? 큰일이요. 조창익이 반란을 일으켰소. 설아가 벌떡 일어났다. 뭐? 그리고 그가 제일 먼저 습격할 곳이 당신 마을이요. 설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마을, 사람들. 조창익은 증거를 없애려고 마을 사람들을 모두 죽일 생각이요. 지금 당장 가야 해. 설아는 상처도 잊은 채 벌떡 일어났다. 가자. 하지만 당신 몸이 상관없어. 사람들이 죽게 생겼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냐? 사겸은 그녀를 막지 않았다. 대신 그는 자신의 검을 꺼냈다. 그럼 함께 가시죠. 설아가 그를 봤다. 사겸이 진지하게 말했다. 이번엔 진심이요. 당신과 마을 사람들을 지키겠소. 설아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두 사람은 말을 타고 마을로 달려갔다. 마을은 이미 불타고 있었다. 조창익의 군사들이 집집마다 불을 지르고 사람들을 학살하고 있었다. 비명과 울음소리가 가득했다. 이 개자식들. 설아가 말에서 뛰어내렸다. 그녀는 도끼를 들고 적들에게 달려들었다. 설아, 무리하지 마. 사겸도 검을 빼들고 그녀를 따랐다. 물리적 충격 장면 1. 설아가 도끼로 적 5명을 단숨에 쓸어버림. 피가 사방에 튑. 설아의 도끼가 적의 갑옷을 갈랐다. 피가 분수처럼 솟아올랐다. 그녀는 상처 따윈 신경 쓰지 않고 계속 싸웠다. 물리적 충격 장면 2. 사겸의 검이 번쩍이며 적 10명의 목을 순식간에 뱀. 머리가 공중으로 날아감. 사겸의 검이 허공을 갈랐다. 은빛 섬광이 지나간 자리마다 적들의 목이 떨어졌다. 그의 검술은 예술 그 자체였다. 하지만 적은 너무 많았다. 흑! 설아가 다시 창에 찔렸다. 사겸이 재빨리 그녀를 감쌌다. 설아, 괜찮아. 아직 싸울 수 있어. 이럴 순 없어. 후퇴해야 해. 바로 그때였다. 크하하. 찾았다. 거대한 목소리. 조창익이 말을 타고 나타났다. 그의 뒤에는 수백 명의 군사가 따라왔다. 윤사겸, 그리고 장익현의 딸. 오늘 너희 둘 다 죽는다. 조창익이 손을 들었다. 군사들이 일제히 활을 겨눴다. 쏴라. 수백 개의 화살이 날아왔다. 사겸은 설아를 꼭 안고 몸을 돌렸다. 화살이 그의 등에 박혔다. 흑! 사겸! 설아가 비명을 질렀다. 사겸은 피를 흘리며 웃었다. 이제야 진짜로 당신을 지켰소. 바보, 바보 자식. 설아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사겸은 그녀의 얼굴을 쓰다듬었다. 미안하오. 처음엔 이용하려 했던 게. 하지만 지금은
닥쳐. 말하지 마. 사랑하오. 사겸의 몸이 쓰러졌다. 설아는 그를 꼭 안았다. 조창익이 웃으며 다가왔다. 감동적이군. 하지만 끝이다. 이제 장부를 내놔라. 설아는 조창익을 노려봤다. 그녀의 눈에는 분노와 복수심이 타올랐다. 내 놈, 절대 용서 안 해. 크하, 내가 뭘 어쩔 건데. 넌 이미 죽어가고 있잖아. 설아는 비틀거리며 일어났다. 피가 온몸에서 흘렀지만 그녀는 도끼를 다시 들어 올렸다. 죽어도 너 하나는 데려간다. 그녀가 조창익을 향해 돌진했다. 하지만 그녀의 몸은 한계였다. 중간에 쓰러질 것 같았다. 바로 그때 설아, 이걸 받아.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설아가 돌아봤다. 사겸이 일어나 있었다. 피투성이 몸으로 그는 뭔가를 던졌다. 그것은 왕의 마패였다. 이걸 들고 외쳐. 암행어사 출두야. 라고. 설아는 마패를 낚아챘다. 조창익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안 돼. 하지만 늦었다. 설아가 마패를 높이 들어 올리며 외쳤다. 암행어사 출두야. 사겸은 이미 왕실 군대를 불러놓았다. 이 모든 게 조창익을 현장에서 잡기 위한 함정이었다. 그 순간 산 너머에서 북소리가 울렸다. 둥, 둥, 둥. 그리고 수천 명의 군사가 나타났다. 왕실 친위대였다. 저게 뭐야? 조창익의 군사들이 당황했다. 친위대의 대장이 말에서 내려 무릎을 꿇었다. 암행어사 윤사겸 날이 왕명을 받들어 출동했습니다. 사겸이 피를 흘리며 웃었다. 늦었소. 하지만 잘 왔소. 조창익이 비명을 질렀다. 이런 함정이었어. 그렇소. 사겸이 그를 노려봤다. 처음부터 당신을 현장에서 잡기 위한 계획이었소. 반란죄로. 이게 자식? 조창익이 칼을 빼들었다. 하지만 친위대가 그를 포위했다. 꼼짝 마라 역적. 물리적 충격 장면 3. 조창익이 최후의 발악으로 설아를 공격. 설아가 도끼로 그의 칼을 부러뜨리고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강타. 이빨이 부러지며 날아감. 조창익이 설아를 향해 칼을 휘둘렀다. 하지만 설아는 도끼로 칼을 쳐냈다. 그리고 그녀의 주먹이 조창익의 얼굴을 강타했다. 크악! 조창익의 이빨 3개가 공중으로 날아갔다. 그는 바닥에 쓰러졌다. 이게 내 아버지의 복수야. 개자식아. 설아가 도끼를 들어 올렸다. 하지만 사겸이 그녀를 막았다. 설아, 그만. 이제 법이 처리할 거요. 하지만 믿어요. 왕께서 공정하게 심판하실 거요. 설아는 눈물을 흘리며 도끼를 내려놓았다. 사겸은 그녀를 꼭 안았다. 수고했소. 바보. 넌 왜 날 구한 거야? 사랑하니까. 설아의 얼굴이 붉어졌다.
그녀는 그를 밀쳤다. 바보 자식? 사겸이 웃었다. 그리고 그대로 쓰러졌다. 사겸, 사겸. 설아가 그를 흔들었다. 의원들이 달려왔다. 빨리, 어서 치료해. 의원들이 사겸을 데려갔다. 설아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주먹을 꽉 쥐었다. 제발, 살아줘. 바보 자식? 3일 뒤, 한양 궁궐, 조창익과 그의 부하들은 영모제로 차명을 당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구조됐고 설아의 아버지 장익현의 누명도 벗겨졌다. 왕은 설아를 불러 포상을 내렸다. 경의 아버지는 충신이었소. 과인이 늦게 알아서 미안하오. 감사합니다, 전하. 그리고 윤사겸도 큰 공을 세웠소. 그를 정삼품 당상관으로 승진시키겠소. 설아는 고개를 숙였다. 왕이 물었다. 경은 무엇을 원하는가?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저 사겸이, 윤사겸이 무사하길. 왕이 웃었다. 걱정 마시오. 그는 지금 회복 중이오. 곧 깨어날 것이오. 설아의 얼굴이 환해졌다. 한 달 뒤 사겸은 완전히 회복했다. 그는 정삼품 관복을 입고 왕 앞에 무릎을 꿇었다. 윤사겸, 경의 공을 치하하노라. 황공하옵니다, 전하. 이제 경은 무엇을 하고 싶은가? 사겸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전하, 소신은 벼슬을 내려놓고 싶습니다. 왕이 놀랐다. 벼슬을? 이제 막 승진했는데? 제 마음이 가는 곳이 있습니다. 한양이 아닌. 왕이 그를 보다가 빙그레 웃었다. 그 산골 처녀 때문이로구나. 죄송합니다. 아니요. 좋소. 경의 마음을 따르시오. 다만 왕이 진지해졌다. 1년 뒤 다시 한번 조정으로 돌아오시오. 나라에는 경 같은 사람이 필요하오. 명심하겠습니다, 전하. 사겸은 벼슬을 내려놓았다. 중령 고개. 설아는 오두막 앞에서 장작을 패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완전히 회복했지만 여전히 산에 남아 있었다. 사겸, 그 바보. 한양에서 잘 지내고 있겠지. 그녀는 씁쓸하게 웃었다. 하지만 그때 설아,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설아가 화들짝 놀라 돌아봤다. 사겸이 서 있었다. 관복이 아닌 평범한 선비복을 입고 손에는 보침 하나. 너, 왜 여기 왔소? 뭐가? 당신한테. 설아의 얼굴이 붉어졌다. 무슨 소리야? 넌 한양에서 벼슬하고 있어야 하잖아. 내려놓았소. 뭐? 벼슬? 다 내려놓고 왔소. 사겸이 웃었다. 이제 여기서 살고 싶소. 당신과 함께. 설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바보. 진짜 바보 자식? 알고 있소. 사겸이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그녀의 손을 잡았다. 설아, 나와 함께 평생을 살아주겠소?
설아는 울먹이며 대답했다. 응, 바보 자식? 두 사람은 껴안았다. 석양이 그들을 비췄다. 물리적 충격 장면 사회상 마이너스 조창익의 최후. 차명장에서 목이 잘리는 장면. 피가 사방에 튠. 한편 한양 저작거리. 조창익의 차명이 집행됐다. 사형수복을 입은 그는 단두대에 무릎을 꿇었다. 역적 조창익. 왕명을 받들어 참아노라. 망나니의 칼이 번쩍였다. 조창익의 목이 잘렸다. 피가 사방으로 튀었다. 구경꾼들이 환호했다. 죽어 마땅하다. 저런 놈은 죽어도 싸다. 조창익의 머리가 바닥에 굴렀다. 그의 눈은 끝까지 원망으로 가득했다. 물리적 충격 장면 오설아와 사겸의 첫날 밤. 설아가 부끄러워하며 사겸을 밀쳤는데 힘 조절 실패로 사겸이 벽을 뚫고 날아감. 코미디 장면. 다시 오두막. 밤이 됐다. 설아와 사겸은 오두막 안에 단둘이 있었다. 설아. 응? 오늘부터 우리. 사겸이 수줍게 그녀에게 다가갔다. 설아도 얼굴이 빨개졌다. 뭐야? 갑자기. 안아도 되겠소? 응. 사겸이 그녀를 안으려 했다. 하지만 설아가 너무 긴장한 나머지 그를 밀쳤다. 쾅! 사겸이 벽을 뚫고 날아갔다. 미안. 실수야. 설아가 황급히 그를 끌어냈다. 사겸은 정신을 잃었다. 사겸, 정신 차려. 결국 그날 밤 사겸은 기절한 채로 잤다. 설아는 그를 보며 피식 웃었다. 역시 우리 인연은 특이해. 에필로그. 1년 뒤 사겸은 약속대로 다시 조정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다. 전하, 소신의 아내를 소개합니다. 설아입니다. 설아는 어색하게 예를 갖췄다. 왕이 웃었다. 오냐? 잘 왔소. 경이 바로 그 유명한 범 처녀로구나. 예, 전하. 크하. 좋소. 이제 조정에도 강한 사람이 하나 늘었구나. 설아는 사겸의 곁에서 그를 도왔다. 그녀는 비록 글은 서툴렀지만 정의감과 용기만큼은 누구보다 뛰어났다. 그리고 3년 뒤 설아와 사겸 사이에 아이가 태어났다. 딸이었다. 아이는 어머니의 힘과 아버지의 지혜를 모두 물려받았다.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 설란이 어때? 눈처럼 순수한 난초. 좋아. 설란이. 설아가 아이를 안으며 웃었다. 사겸도 그녀 곁에서 웃었다. 산골 처녀와 겁쟁이 선비. 그들의 이야기는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났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이제 시작이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